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동 이야기를 나눠볼 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노동이란 무엇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물론이고 취미로 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하는 일, 정확하게는 기계시설이나 공장, 토지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갈 바탕을 마련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노동은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노동을 하나요? 먼저 무엇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합니다.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기초적인 생존의 요구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창조적인 의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온갖 만물의 상호 의존과 활동의 결과입니다. 나의 존재는 타인의 노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저희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서 3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은 타인의 노동의 공간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내 옆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고 그들의 노동으로 내 삶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음으로 이런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은 김영주 씨였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여전히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이고 노동자는 동등한 개념이니 앞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갑니다. 그러나 법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불러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는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고 있다. 경제적 처지, 생산수단을 일절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노동자의 개념을 드러내므로써 노동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표현으로 노동자라고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노동자는 누구일까요? 노동자는 덕이 없다. 노동자는 거지이다. 노동자는 외국인이다. 노동자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도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노동자를 바라봤다면 어른들은 어떻게 노동자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많이들 보신 그림이죠? 길 건너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을 가리키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조금 낫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의를 가진 부모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청소 노동자는 스스로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노동자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 일반적인 시민이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종 아시죠? 예, 맞습니다. 신라시대 선덕대왕 때 만들어진 에밀레 종입니다. 1200년이 지난 지금도 소리를 낼 수 있는 위대한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신라시대 선덕대왕 때 만들어진 훌륭한 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 대박사 박종일이 이 에밀레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배 세력 중심의 역사 속에서 노동자는 지워졌던 것입니다. 요즘 다들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주문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업체들은 최저가, 빠른 배송,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최저가의 물건을 밤에 주문해서 다음날 아침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는 동안 그 뒷면에 누군가의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택배 노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수많은 물건과 저렴한 서비스로 노동자의 삶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노동자의 삶을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평범한 다수의 삶이 중요하다는 인식,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훌륭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소중하고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동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작은 공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노동자, 청소 노동자 이런 분들을 떠올리시겠죠. 예, 어려운 처지에서 힘들게 일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동 문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제고, 그것은 바로 노동자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 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노동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업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교섭이 잘 안 되면 파업도 해라. 이런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아시죠? 슈렉. 마법의 세계에서는 노동조합이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마녀의 마법 공장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경비원에게 슈렉과 친구들이 괜찮소? 우리 노조에서 왔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아마존 노조를 공개 지지한 바이든 대통령도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런 정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부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민주노총을 자유시장의 암이라고 비난하면서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정당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2019년에 쓰인 하종강 선생님의 칼럼에서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조차 민주노총과 정교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고액 연봉을 받는 기득권 귀족 노동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세상에 알리면서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스스로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나이 가고 이소선 어머니와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결성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삶이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고 그 뜻이 개성되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전태일 열사의 열망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연대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노동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타인의 노동으로 나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노동, 또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